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결산 세 번째 파트고요. 여러분들 성급 비용, 소모품, 미지급 비용, 인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급 비용입니다. 어떤 걸 성급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비용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자산이다. 그렇죠? 자산이에요. 비자로 끝나고 비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 비용, 먼저 준 비용이다. 자산입니다. 자, 지급한 비용이 차기의 비용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내가 먼저 돈을 줬는데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내년분도 같이 있는 거다. 아니면 내년분을 먼저 준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성급 비용이라는 이제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자산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실게요. 자, 회계 처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성급 비용에 대한 분개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성급 비용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험료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예제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 건물 화재 보험료 저희가 보험료 12만 원을요 납부를 하고요. 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모두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보험료를 현금 주고 납부했다. 그럼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보험료와 현금에 치실 거고요. 분계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가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보험료라고 할 거고 대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실 거예요. 문제 없죠? 네, 이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 포인트가 내가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변에 보험료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 회계 처리 대변에는 내가 현금으로 줬죠. 자산이 감소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원래 저희가 했던 일반적인 분계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산 분계라고 하면 두 번째에 있는 분계 자체를 결산 분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12월 31일은 이제 결산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부하였던 건물 화재 보험료. 자, 이 위에서 12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이 보험료가 알고 보니까 1년분이더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기 보험료,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런 보험료 같은 경우에 단기간 며칠만 가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건물 화재 보험료 아니면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 시점부터 1년 동안 우리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1년치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년치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보통 지금 문제에서도 7월 1일부터 가입을 했어요. 그럼 중간부터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 기간을 보시면 올해분부터 언제까지? 내년분까지 포인트가 내년이에요. 내년 것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납부를 한 게 12만 원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산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올해분이고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언제? 내년 거다. 보험료 자체가 올해분이랑 내년분이 섞여서 우리가 12만 원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실제로 올해 부분에 대한 보험료, 자, 올해 부분에 대한 보험료만 우리가 어떻게 보험료 처리를 할 거고 비용 처리한다고 하죠. 비용 처리를 할 거고 내년분은 어떻게? 선급 비용으로 내가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게 내년 거야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12만 원이죠. 12만 원이고요. 안분 계산할 거죠. 12개월. 1년은 12개월이고 이 보험료는 1년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12개월 분에 자,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6개월. 내년은 6개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6개월로 안분 계산하시면 얼마다? 6만 원이다. 6만 원. 올해 보험료도 6만 원이고요. 자, 똑같이 동일하게 6개월씩 내년 부분도 6만 원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6만 원, 6만 원.
자, 그러면 보험료 비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 얼마다? 올해 6만 원 부분만 비용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비용 처리 얼마 했나요? 12만 원 납부해서 전액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12만 원을 지금 보험료 비용 처리했습니다. 자, 결산에 가서 이 중에 6만 원만 올해 거다.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로 만들고 싶다? 6만 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있는 거 없애주려면 대변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쓴다?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한다. 그래서 6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차변에 나머지 6만 원 어떤 거예요? 내년분은 우리가 미리 지급한 거죠. 성급 비용 자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같아 보여도 뭐다? 자산이다. 성급 비용 자산으로 둘 거예요. 자, 이 자산으로 두는 금액 어떤 거? 내년분 거. 내년분 금액. 그러면 지금 대변에 6만 원이 왔고요. 원래 차변에 12만 원 있었죠. 12만 원에서 대변에 있는 거 6만 원 빼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 얼마? 6만 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비용 원래 12만 원으로 뒀다가 내가 6만 원을 대변으로 뺐기 때문에 6만 원. 이만큼이 지금 보험료 비용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는요. 이번엔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모두 다 자산으로 먼저 회계 처리하는 그런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앞에 문제랑 똑같고요. 건물 화재 보험료 가입하고 12만 원 현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자, 보험료로 납부를 했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앞에 문제는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지금 문제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 부분만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보험료에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자산 처리하세요가 문제예요. 얘 동그라미 쳤지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비용이 아니라 이번엔 자산이다. 자, 그러면 나는 현금 12만 원 줬는데 원래는 이게 보험료야. 그래서 차변에는 보험료를 뒀었어. 앞에 문제에서는. 그런데 자산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용이죠.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근데 먼저 준 비용 자산 처리할 거예요. 성급 비용이다 라고 해서 자산 처리할 겁니다. 차변에 성급 비용. 그럼 앞에서 자, 우리 앞 문제 다시 가보면 비용 처리하세요 하면 보험료, 자산 처리하세요 성급 비용, 먼저 준 비용이에요. 성급 비용. 자, 그리고 나서 기말에 보험료 확인해 보니까 올해분은 6개월만, 올해가 6개월만, 내년 게 6개월이더라. 이렇게 기간이 확인이 되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산 분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산에 우리가 12만 원을 뒀지만 사실 보험료가 올해분은 얼마예요? 6만 원이에요. 왜 6만 원인가요? 12만 원에서 12개월 1년분이니까 6개월이 올해분이죠. 그래서 6만 원은 얼마다? 이건 올해 보험료다. 자, 이 분계를 지금 해야 되는 게 결산 분계인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아직 비용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산 때 비용을 등장시키고요. 금액 자체가 지금 6만 원, 올해분. 6만 원 등장을 하고, 자, 대변에는 차변에 있던 성급 비용 어떻게 대변으로 끌고 와서 자산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저희는 자산으로 잡혀있는 게 12만 원이고 대변에 6만 원을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급 비용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얼마다? 12만 원에서 6만 원 제외한 6만 원이 된다. 그럼 자산, 내가 지금 잡혀있는 자산이 6만 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이 6개월분에 대한 게 성급 비용으로 잡혀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6만 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두 번째 그러면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요. 수수료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심세무법인의 컨설팅 수수료 240만 원을 납부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모두 비용 처리할 겁니다. 자, 수수료를 비용 처리할 거예요. 수수료는 어떤 계정 과목 저희가 사용을 했나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을 사용을 했죠. 얘가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대변에 240만 원이 올 거고요. 자, 차변에 어떤 게 오나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항목이 발생을 합니다. 240만 원 덧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산에 가서 보니까 이 컨설팅 수수료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1년분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더라.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를 한 번 내면 1년 동안 컨설팅을 해줄게 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였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올해분을 한번 볼까요? 올해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게 올해분이고, 내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내년분입니다.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3개월만 올해분이고 9개월이 내년분이네요. 자, 저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해 볼게요. 240만 원을 지급을 했죠. 자, 1년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12개월분에 안 분하는 거예요. 올해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한 달에 20만 원씩, 3개월이니까 60만 원. 자, 60만 원. 올해분이고, 그럼 내년은 이 3개월 대신 뭘 넣을 수 있죠? 9개월을 넣는다면 180만 원이 내년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 되셨죠? 자, 내년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올해분은 60만 원만, 내년은 18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비용으로 발생해야 되는 수수료 비용이 240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60만 원이다. 올해 거 6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를 60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60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얘 대신 나는 60만 원이다. 그럼 2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감하면 얼마인가요? 18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차변에 있던 수수료 비용 줄여주려고 180만 원을 대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변으로 보내면서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내가 이 180만 원은 내년 거야.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두면서 이 180만 원 내년 거야, 내년분. 분계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내년분은 얼마였나요? 네, 18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성급 비용으로 두는 회계처리 결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내년분은 성급 비용으로 180만 원이 있고 수수료 비용 현재 올해 거는 60만 원이야 라는 분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자산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제가 수수료 주고요. 얘 어떻게? 자산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했다는 건 내가 비용으로 주긴 했는데 일단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라. 계정 과목이 성급 비용이죠. 이거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나요? 자, 성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다 뭐다? 자산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금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결산에 가서 이 부분도 올해분은 3개월만 올해 거고 나머지 9개월은 내년분이다. 그래서 분계를 할 건데 지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올해 건 얼마인가요? 자산으로 둬야 되는 건 내년분은 180만 원만 내년분이에요. 올해 부분은 지금 수수료가 60만 원이 올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 둬야 돼요? 60만 원 두셔야 됩니다. 자, 60만 원은 올해 분에 대한 분계가 되겠죠. 6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차변에 있던 거 이제 빼줘야 돼요. 다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내년분에 대한 건 180만 원이기 때문에 자, 240만 원에서 180만 원 빼주려면 만들어주려면 60만 원을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60만 원의 성급 비용이 빠지는 그런 회계 처리를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상에 동일하게 수수료 비용은 60만 원이고요. 재무상태표의 성급 비용은 180만 원이 이 앞문제, 뒷문제, 문제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분계 자체도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의 일치는 똑같다는 거. 자, 60만 원은 뭘로? 수수료 비용. 얘는 수수료 비용 처리할 거고요. 180만 원은 성급 비용. 내년분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미지급 비용 보도록 할게요. 발생된 비용이 미지급되었을 때 회계 처리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보통 이제 급여에 관해서 저희가 미지급 비용은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회계 처리 처음에 비용을 인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종업원 급여를 줄 거예요. 2,000원을 줄 건데요. 4대 보험료 등, 자, 4대 보험료 등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저희가 급여 얘기를 했었죠. 급여 얘기를 하면서 급여를 줄 땐 뭘 뗀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연금, 건강보험 막 이런 걸 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번 예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앞에서 문제를 풀었었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 급여 받을 때 제외하고 받는 것들, 공제되는 금액을 예수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고, 자, 얘는 부채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세금들을 직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다 각각 개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너무 힘드니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대신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부채고요. 이 500원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에 지급을 한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급여를 줘야 돼.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번 달에 일을 했어. 근데 급여 언제 줄 거야? 다음 달에 줄 거야. 우리는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해서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했을 때 인식을 할 거야. 비용은 발생할 때 인식을 할 건데 내가 지금 발생을 했죠. 급여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차변에 급여가 올 거예요. 비용이 발생이 되고 대변에는 예수금 떼고 줄 거죠. 500원 떼고 줄 거예요. 부채. 나머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입니다. 다음 달에 줄 거야. 미지급 비용. 비용이긴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아직 지급을 못했어. 미지급 비용입니다. 차변이 2,000원, 대변이 500원, 1,500원, 2,000원이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막 출제를 하잖아요. 시험 문제를 막 보고 애들한테 이제 답안지를 막 걷어서 채점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가 봐요. 예수금을 차변에 쓰는 친구들이 있고 예수금을 대변에 아예 안 쓰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기본 분계가 있잖아요. 차변의 급여고 대변에는 급여를 내가 원래 2,000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통장에 실제로 받아보는 금액이 1,000원이더라. 그럼 이 1,000원에 대한 차이가 뭐야? 이게 세금이라는 거거든요. 세금 자체를 예수금으로 준다. 이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할 때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가는 겁니다. 자,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그 다음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또는 미지급 비용이 등장을 하는 게 기본 급여에 대한 분계예요.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이제 또 딴 얘기가 되겠지만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를 지급할 거다, 급여가 발생했다. 자, 이런 기본 분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차변에 예수금을 쓰는 일이 없겠죠. 자, 차변에 급여가 나온다면 무조건 예수금은 어디에? 대변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미지급된 이자가 있는데 1,000원이 있어요. 단기 미지급된 이자가 1,000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자를 줘야 돼. 돈을 빌려오면 이자를 줘야죠.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아직 주지 못했어. 근데 이번 달 이자야. 근데 내가 아직 주지 못했어. 이자인데 미지급된 이자죠. 자,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영업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들 얘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채예요. 얘 끝에 비용으로 써 있기 때문에 왠지 비용 같아 보이지만 얘 부채. 자, 성급 비용이 비용이 아니었던 것처럼 미지급 비용도 비용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내가 줘야 되는 돈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아직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증가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아직 주지 못했어. 그게 지금 1,000원이야 라는 분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여러분들 인식을 했어요. 자, 미지급 비용이 지금 다 어디에 나왔나요? 처음에 발생할 때는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때는 지금 대변에 다 발생한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내가 이걸 지급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달에 미지급 처리한 급여 1,500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앞 문제랑 지금 연결되는 문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급여가 발생했는데 아직 주지 못했다. 왜냐면 다음 달에 줄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1,500원을 줬죠.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내가 이제 급여를 줘야 돼. 그래서 대변에 있던 거 미지급 비용 차변으로 두실 거고요. 지난달 미지급 처리한 급여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그 전에 대변으로 인식했던 미지급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이 차변에 온다. 그러면 대변에 1,500원, 차변에 1,500원 없어지니까 이제 미지급 비용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현금으로 지급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난달 미지급 처리한 이자를 내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 문제도 앞에 문제랑 동일한 거예요. 앞에서 내가 발생된 이자 아직 미지급했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었어요. 대변에 있던 미지급 비용 차변으로 두면서 없애줄 거고 이제 지급한 거니까 대변으로 내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 1,000원, 차변과 대변 일치하는 회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비용이 발생됐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생겨요. 비용이 인식이 되는 시점에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내가 이 비용을 지급했다. 이제 지급을 하는 시점에서 지급했다면 인식했던 그 미지급 비용을 차변으로 옮겨와서 원래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없애주려면 차변이죠. 차변으로 와서 우리가 미지급 비용에 대한 분개를 해준다는 거.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모품입니다. 소모성 사무용품 등을 구입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사용한 금액, 사용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남은 그런 소모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기말 결산 시점에 우리가 소모품 혹은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는 건데, 자, 얘는 사실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요. 결산에 가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미사용된 금액만큼은 자산으로 둬야 된다라는 분개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모품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요, 5만 원에 구입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문제에서 단서가 주어졌는데, 자, 소모품을 어떻게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소모품은 자산이고, 여기다가 비를 붙이면 뭐가 되나요? 비용이 되죠. 소모품 비, 얘는 비용입니다. 또 구입할 때 문제에서 자산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소모품으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소모품 비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볼펜을 샀어요. 볼펜을 예쁜 색깔, 저는 되게 예쁜 색깔 좋아하고 제 동생도 막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색깔보다 뭔가 애매한 뭐 분홍색도 아닌데 좀 이게 뭐 주황색도 아닌 막 이런 애매한 색깔 그런 펜 같은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펜이 되게 많은데 물론 안 쓰죠.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쓰고 아끼다가 나중에 버리는데 그런 소모품을 제가 10가지를 샀어요. 뭔가 예쁜 색깔의 펜 이런 거 10가지를 사서 쓰죠. 원래는 현실적으로는 쓰지 않겠지만 아까우니까 막 써요. 쓴 다음에 기말에 가서 보니까 8개는 다 썼어. 2자루만. 펜이 2개만 남은 거죠. 그랬을 때 2개는 안 썼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으로 둘 수가 없어요. 비용으로 둘 수 있는 건 이미 다 써버린 거. 써버린 것만 비용으로 두는 거고 남은 것, 안 쓴 이 볼펜 2자루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으로 둬야 됩니다. 남은 건 자산으로 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10,000원이래요. 사용하지 않은 것, 미사용이 남은 것. 남은 것이 10,000원입니다. 내가 그럼 소모품 자산으로 얼마를 둬야 되나요? 여러분 10,000원을 두셔야겠죠. 자, 처음에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변으로 비를 빼줄 거예요. 왜냐하면 5만 원 중에 10,000원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 소모품이 얼마예요? 4만 원만 비로 썼다는 거죠. 소모품 사용한 게 4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에서 4만 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변에 10,000원이 와야만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어떤 게 오냐? 10,000원은 뭐야? 10,000원은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것. 아는 게 10,000원이에요. 소모품으로 둘 건 10,000원만 둘 거고 비용으로는 4만 원을 둘 건데 처음에 5만 원에 대한 소모품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000원을 두려면 소모품 비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건 4만 원이더라. 그래서 내가 5만 원인 걸 대변으로 10,000원을 보내서 4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계정이 소모품 자산에 대한 계정입니다. 자산은 얼마 있다? 10,000원이 있다. 안 쓴 건 10,000원어치 있다라는 결산 분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동일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또 소모품 샀는데 이번엔 자산 처리를 했어요. 자산 처리했다는 건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 소모품으로 자산의 증가 회계 처리,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에 나오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미사용된 소모품 안 쓴 거 또는 남은 거, 이 소모품이 10,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 분계를 소모품 자산으로 뒀기 때문에 5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소모품은 10,000원이에요. 자, 얘를 얼마로 두고 싶어? 10,000원으로 두고 싶어. 얘를 10,000원으로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와야 돼. 얼마가 와야 되나요? 4만 원이 와야겠죠. 그래야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5만 원에서 나는 현재 10,000원만 남기고 싶어. 자, 10,000원만 남기고 싶다면 4만 원을 빼줘야 제가 10,000원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4만 원이 온 거예요. 4만 원이 오면서 차변에 내가 사용한 건 얼마? 사용한 건 4만 원. 사용한 거, 비용 처리할 건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라는 계정값이 오는 거고요. 자,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분계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분계,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앞에 결산 문제는 다 동일한데요. 저희가 어떻게 자산 처리를 했니? 아니면 비용 처리를 했니? 자, 이런 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져요.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건 4만 원어치,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10,000원어치.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인출금이고요. 개인 기업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인출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입니다. 자, 가 계정 과목이에요. 가 계정 과목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 등장을 하면 안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대체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있죠.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는다.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어떻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계정 과목을 자본금이랑 대체를 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출금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기업에서만 사용을 보통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 사업을 기준으로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을 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근데 포인트는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에어컨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나요? 아니죠. 대표자 개인 용도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포인트. 자, 이렇게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 사용하나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에 나가죠. 왜 차변에 인출금이 오나요? 원래 차변에 에어컨이면 뭐 비품 이런 게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출하긴 했지만 이게 개인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인출금. 자, 결론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자본금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산에 이거 정리할 거야. 앞에서 정리할 때 뭘로 정리한다? 자본금과 대체해서 정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출금 200만 원 차변에 있었던 거 어떻게? 대변으로 보낼 거예요. 자, 대변으로 보낼 거고요. 대변으로 보내면서 여러분들 차변에 어떤 거 적으실 거예요? 자본금과 대체할 거기 때문에 차변에 자본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자본금 항목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본금은 거래판료소에서 보시면요. T계정으로 볼까요? 자산이 왼쪽에, 부채와 자본이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본 자체는 원래 오른쪽에 있어야만 증가를 하는 역할이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갔다, 차변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자본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이 이만큼 인출금이 있는 것만큼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인출금은 원래 자본의 어떤 거죠?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본금과 대체를 해야만 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결산 세 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산에 대한 중요 포인트,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회계 처리 같이 저와 함께 해보셨습니다. 어려우셨나요, 여러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니까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보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다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질문방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급비용, 미지급비용, 소모품, 그 다음에 인출금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성급비용과 미지급비용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비용이 아니다. 성급비용은 자산이고 미지급비용은 부채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우리가 구입할 때 회계처리를 비용 처리로 했는지 자산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회계처리와 금액 자체는 달라지지만 결산에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금액은 동일하게 우리가 등장을 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